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보험금 지급을 아예 안 해준다고 해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실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업계의 큰 이슈 중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5세대 실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세대 실손보험은 원래 25년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6년 중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 나는 옛날에 실비를 가입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가입을 했더라도 13년도 4월 실손부터는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어서 자동으로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이더라도 갱신 때 보험료 변동이 크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옛날 실손 가입자분들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하고요. 5세대 실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도 영상 뒤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배경이 나와 있는데, 결국 5세대 실손이 출시하게 된 이유는요, 비급여 비용 때문이에요. 금융당국이 그간 3차례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불필요한 비급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손을 한 번 더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냐? 앞으로 보편적 의료비, 급여 의료비랑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만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을 해서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실손 보험으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보장을 다 많이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이랑 병증 말고 중증 위주 보장해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겠다, 이렇게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약관 변경 대상자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말 그대로 5세대 실손으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약관 변경, 재가입 대상자가 뭐냐면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어요. 13년도 4월부터 21년도 6월까지는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고, 21년도 7월 이후부터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2015년 6월에 실손을 가입을 했으면 15년 후인 2030년 6월에 6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6세대 실손으로 자동 재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실손을 가지고 있다고 5세대 실손 출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선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어차피 옛날 실비를 가지고 있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5세대 혹은 6세대 실손으로 자동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개정되는 핵심 내용을 보면 이번 5세대 실손부터는 중증 질환자랑 경증 질환자를 구분을 해요. 먼저 급여 의료비부터 보면 이번 치료는 중증 질환자랑 일반 질환자 모두 자기 부담률 20%로 기존 실손이랑 동일하고요. 입원현이 외래인 경우 좀 달라집니다. 중증 질환자는 기존 실손이랑 동일하게 20%인데 일반 질환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건보의 예상 본인 부담률은 9에서 36%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실손 20%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5세대 실손 급여 의료비 외래 자기 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혹은 의료비의 20% 혹은 최소 공제금 1에서 2만 원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래 과잉 진료를 좀 억제해서 보험료 상승을 최대한 막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 실손에서 보장을 안 해줬던 임신 출산 의료비를 급여 부분을 5세대 실손부터 보장을 해줍니다. 이건 저출산 시대를 대응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나마 잘 된 일인 것 같네요. 다음은 비급여 의료비 볼게요. 비급여는 특약 1과 특약 2로 나눠지는데,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을 해서 보상 한도,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서 보장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 심장 질환 등 중대 질환에 해당이 되고, 보장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게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 500만 원이 신설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로 자기 부담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500만 원 이상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연간 5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모두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현재 4세대 실손은 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비급여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오히려 5세대 실손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래 자기부담률은 의료비 30%랑 3만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건 기존 4세대 실손이랑 동일하네요. 다음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1천만 원 한도로 줄어들고 통원 1회당 20만 원, 입원 1회당 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률이 50%로 늘어나고요. 외래는 의료비 50%랑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험금 지급을 아예 안 해준다고 해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실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척추수술 등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항목들은 5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 실손에서도 따로 관리 항목으로 빼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금융감독원에서 지속해서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세대 실손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비급여,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 자기부담률을 50%까지 올리고 연간 1천만 원까지 축소를 한다. 그리고 일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앞으로 보장을 안 해주겠다. 대신에 월 보험료는 대폭 낮추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비중증 질환자인데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자기 부담금이 50% 생긴다고 하면 불만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손보험만으로는 의료비를 커버하기엔 부족함이 커질 거라고 봐요. 실손 외에 다른 보험을 추가 대비해줘야 할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입원비나 수술비 보험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보험사들도 5세대 실손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대장염종 제거 시 90만 원, 위용종 제거 시 190만 원, 맘모톰 수술 22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된 수술비 보험도 있고요. 수술 동반 입원비 보험도 있는데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 보장해주는 거고요. 질병상해는 20만 원 보장해주니까 추간판 장애로 10일 입원하면 2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50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질병을 수술했을 때 합산 150만 원 보장해주고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입원만 했을 때 하루 20만 원 보장해주는 플랜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5세대 실손보험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플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플랜들은 매달 바뀔 수 있기도 하고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설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플랜들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시를 앞두고 있는 5세대 실손법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없애고 보험료를 낮춘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지만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대비를 잘 해놓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험 시장 속에서 여러 보험사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맞춤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험 설계는 사람마다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 여력, 가족력, 걱정되는 질환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계 방향을 잡아야 하고요. 여러 보험사들 비교해서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은 쪽으로 찾아서 설계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작업들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고되기도 한데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카톡형 카페 링크가 나와 있어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